아내의 여행 사진 속 낯선 남자. 아내의 SNS 여행 사진 속 한 남자의 손이 보였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15년 결혼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갔다던 제주도 여행. 그런데 사진 속에는 분명히 남자 그림자가 보였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제가 알던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친구들과의 여행이라던 아내. 결혼 15년째 저희 부부는 평범했습니다. 아내 수진이는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중3인 큰아들 민준이와 초5인 딸 서연이까지. 정말 평범한 4인 가족이었죠. 수진이는 원래 집순이였어요. 주말이면 집에서 넷플릭스 보며 쉬거나 아이들과 마트 가는 게 전부였거든요. 회식도 거의 안 나가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년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그런 수진이가 갑자기 여행을 간다고.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야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수진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더라고요. 여보, 뭔 좋은 일 있어? 기분이 좋아 보이네. 응? 아, 그냥. 회사 동료들이랑 제주도 2박 3일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떨까?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진이가 여행을? 그것도 회사 사람들과? 회사 동료들이라니? 누구누구랑? 팀장님이랑 김대리, 박대리. 여자들끼리 가는 거야. 업무 스트레스도 심하고 해서 팀장님이 제안하셨어. 수진이 얼굴이 묘하게 붉어졌어요. 평소엔 회사 얘기도 별로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동료들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좋지. 가서 푹 쉬고 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이번 주말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들어와. 아이들은 내가 볼 테니까 걱정 마. 수진이 표정이 확 밝아졌어요. 마치 허락받은 아이처럼 기뻐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뭔가 달랐어요. 수진이가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더니 핸드폰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화면 밝기도 평소보다 어둡게 해놓고요. 뭐 보는 거야? 응? 아, 여행 계획 짜는 거야. 어디 갈지 찾아보고 있어.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수진이가 핸드폰 화면을 살짝 가리는 것 같았거든요. 여행 전날인 목요일 밤 수진이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옷장 앞에서 1시간 넘게 뭘 입을지 고민하더니 결국 몇 달 전에 사놓고 한 번도 안 입었던 원피스를 꺼냈어요. 꽃무늬가 예쁜 하늘색 원피스였죠. 이 옷 언제 샀어? 처음 보는데? 아, 몇 달 전에 샀는데 입을 기회가 없었어. 이번에 입어볼까 해서. 화장품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챙겼어요. 립스틱도 평소 쓰던 연한 핑크색 대신 진한 빨간색으로 바꿨고요. 향수도 평소 안 쓰던 향수를 뿌렸습니다. 향수까지? 회사 사람들이랑 가는 건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해. 여자들끼리 가도 예쁘게 입고 가야지. 사진도 많이 찍을 거고.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수진이는 원래 꾸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금요일 새벽 6시 수진이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더니 화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평소 5분이면 끝나던 화장을 30분 넘게 했어요.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아이섀도우 마스카라까지. 마치 데이트 나가는 사람 같았죠. 여보, 너무 진하게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기분 전환차 좀 진하게 해봤어.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수진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그럼 다녀올게, 여보. 아이들 잘 부탁해. 일요일 저녁에 들어올게. 현관에서 인사하는 수진이를 보니 평소의 수진이가 아니었어요. 뭔가 설레는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연애할 때의 그런 표정 말이에요. 조심히 다녀와. 연락 자주 해. 응, 알았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분 좋게 떠나는 아내가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맴돌았어요. 사진 속 낯선 남자. 금요일은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회사 가서 일하고 평범한 하루였어요. 수진이에게서 제주도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을 때도 별다른 생각은 없었죠. 숙소 도착했어. 바다가 정말 예뻐. 사진 나중에 보내줄게. 토요일 오후 2시쯤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치킨 시켜 먹고 있는데 수진이에게서 사진들이 왔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한 번에 10장 정도 보내왔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은 제주공항에서 찍은 인증샷이었어요. 수진이 혼자 찍은 셀카였는데 표정이 정말 밝았습니다. 두 번째는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 세 번째는 바닷가 풍경. 그런데 네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해변가에서 찍은 석양 사진이었는데 수진이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뒷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이 오른쪽 뒤편 약 2m 정도 떨어진 곳에 희미하게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던 관광객의 그림자겠거니 했는데 그 그림자의 방향이 묘했습니다. 수진이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함께 석양을 감상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연이겠지. 하지만 다음 사진을 보니 더 이상했어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수진이가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테이블 건너편에 분명히 남자 손이 보였습니다. 커피잔을 잡고 있는 손이었죠. 확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그 손에는 결혼 반지가 끼어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분명히 여자 동료들과만 간다고 했는데 저는 급하게 다른 사진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맛집에서 찍은 음식 사진. 그런데 테이블에 놓인 음식의 양이 이상했어요. 분명히 두 사람 분량이었거든요. 그리고 맥주잔도 2개가 보였고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설마. 아이들이 옆에 있어서 표정 관리를 해야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고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애써 생각해 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진을 본 순간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은 수진이가 바닷가 벤치에 앉아서 찍은 셀카였어요. 그런데 벤치 옆쪽으로 남자의 다리 일부가 보였습니다. 청바지를 입은 다리였는데 그 다리의 주인이 분명히 수진이 바로 옆에 앉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이상해.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회사 생각이 나서. 저는 급하게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사진 고맙다. 재미있게 놀고 있네. 동료들은 어디 갔어? 30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응, 재미있어. 지금 다들 쇼핑하러 갔어. 나는 너무 피곤해서 호텔에서 쉬고 있어. 하지만 마지막으로 받은 사진들의 시간을 확인해 보니 불과 20분 전에 찍힌 것들이었어요. 그럼 지금도 그 남자와 함께 있다는 건가요?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사진들을 들여다봤어요. 확대하고 또 확대하고.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볼 때마다 더 확실해졌습니다. 분명히 남자가 있었어요. 계속되는 의심. 토요일 밤은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신나서 늦게까지 게임하고 영화 보며 놀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새벽 3시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수진이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잠 안 와서 그런데 사진 속에 다른 사람도 보이네. 관광객인가?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어요. 분명히 자고 있겠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정말로 자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일요일 오전 9시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문자 봤어. 무슨 다른 사람이야? 아, 사진의 뒤쪽으로 사람 그림자 같은 게 보여서. 별거 아니야. 아, 그거? 그냥 지나가던 관광객들이야. 제주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 수진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았어요. 뭔가 변명하는 듯한 톤이었거든요.
그래, 알겠어. 언제 들어와? 저녁 7시 비행기 타고 9시쯤 집에 도착할 것 같아. 알겠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의심스러웠어요. 평소 수진이라면 왜 그런 걸 신경 써? 라고 되물었을 텐데 너무 성급하게 변명하는 것 같았거든요. 일요일 오후 저는 인터넷에서 제주도 날씨를 검색해 봤습니다. 수진이가 보내준 사진들의 날씨와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다행히 맞았어요. 그럼 정말 제주도에 있는 건 확실하네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보내준 사진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가 입고 있던 옷이 사진마다 달랐어요. 첫 번째 사진에서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카페 사진에서는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바닷가 사진에서는 또 다른 옷을 입고 있었고요. 2박 3일 여행인데 옷을 이렇게 자주 갈아입을까요? 더구나 회사 동료들과의 여행인데 말이에요. 마치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수진이가 평소 안 하던 네일 아트를 하고 있었어요. 빨간색 매니큐어를 발랐더라고요. 언제 했을까요? 여행 가기 전에 미리 한 건가요? 그럼 이 여행을 꽤 오래전부터 준비한 건가요? 저녁 6시쯤 수진이에게서 공항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지금 공항이야. 곧 출발할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경 소음이 별로 들리지 않았어요. 제주 공항이면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텐데 너무 조용했거든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수진이를 기다렸습니다. 9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어요. 9시 30분, 10시. 결국 10시 30분이 되어서야 수진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마중 나갔는데 수진이 모습이 뭔가 달랐어요.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었고 평소보다 더 예뻐 보였거든요. 마치 연애하고 온 사람 같은 표정이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비행기가 연착됐어. 그리고 공항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하지만 수진이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시선을 자꾸 피하더라고요. 여행 재미있었어? 응,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스트레스 확 풀었어. 수진이가 가져온 여행 가방을 열어보니 빨래할 옷들이 별로 없었어요. 2박 3일 여행이면 옷이 꽤 있어야 할 텐데 너무 적었거든요. 옷이 별로 안 더러워졌네? 응, 날씨가 좋아서 그리 더럽혀지지 않았어. 그리고 면세점에서 산 선물도 이상했어요. 평소 수진이라면 아이들 선물을 꼭 사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아이들 선물은 초콜릿 하나뿐이었고 대신 자기 화장품을 여러 개 사왔더라고요. 그날 밤 수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씻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여행에서 피곤했다면서요. 하지만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응? 아, 회사 동료들이랑 여행 사진 공유하고 있어. 하지만 수진이 표정을 보니 그냥 사진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미소를 지으면서 문자를 치고 있었거든요. 사진 한 장이 불러온 진실. 월요일 아침 수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인데도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생기가 넘쳤달까요? 회사에 출근한 후에도 계속 그 사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형, 아내가 회사 동료들과 여행 갔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한데? 사진에 남자가 같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여자들끼리 갔다고 했거든. 그냥 우연히 찍힌 거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동료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또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자꾸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뭐 그렇게 재미있는 거 봐? 응? 아, 여행 사진들 보고 있어. 정말 예쁘게 나왔더라고. 하지만 수진이는 핸드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짝 가렸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일주일이 지나면서 수진이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퇴근 후에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치는 일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더 자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저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여행에서 다른 사람 만난 거 아니야? 수진이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해? 사진에 남자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고. 당신 정말 이상해. 여자들끼리 갔다고 했잖아. 사진도 그냥 우연히 찍힌 거고. 하지만 수진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진이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수진이가 자는 줄 알았던 침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문자를 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누구와 문자를 하고 있을까요? 금요일 오후 저는 회사에서 일찍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수진이 컴퓨터를 켜봤어요. 혹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자동 로그인이 해제되어 있었고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 가방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명함이었어요. 박민호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수진이는 회계법인에서 일하는데 건축사와는 접점이 없을 텐데. 명함 뒤쪽을 보니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제주도에서의 시간 정말 행복했어. 다음에 또 만나자. 민호.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주도. 그럼 수진이가 여행에서 만난 그 남자가 이 사람인가요? 손이 떨렸어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수진이가 퇴근했을 때 저는 그 명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면의 순간. 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박민호의 명함을 수진이에게 내밀었어요. 수진이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어디서 그걸 찾았어? 당신 가방에서 떨어졌어. 박민호가 누구야? 그리고 뒤에 적힌 이 글씨는 뭐고? 수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말해봐. 제주도에서 이 남자와 만났다는 거야? 여보. 그게 회사 동료들과 갔다며? 여자들끼리 갔다고 하지 않았어? 수진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처음부터 다시 말해봐. 아이들이 방에서 나올까봐 목소리를 낮췄지만 속으로는 소리치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정말로 회사 동료들과 가려고 했었어. 그럼 언제부터 이 남자와? 박민호 씨는 회사에서 만났어. 우리 회사 건물 리모델링 할 때 온 건축사였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만났어? 3개월 전쯤. 처음에는 그냥 업무 때문에 만났는데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 그리고 그냥 기분이 좋았어. 기분이 좋았다고. 15년 결혼한 남편이 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수진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제주도는 둘이서 간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동료들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지. 응. 미안해. 그 순간 정말로 어지러웠어요. 15년 동안 믿어왔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 예쁜 옷들도 화장품도 향수도 다 그 남자 때문이었던 거야?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답이었죠. 얼마나 깊은 관계야? 여보. 대답해. 나한테는 그럴 권리가 있어. 수진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같은 방에서 잤어? 수진이의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때 큰아들 민준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빠, 엄마 왜 싸워? 무슨 일이야? 저는 재빨리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그냥 아빠가 엄마한테 화낸 거야.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는 왜 울어? 괜찮아, 민준아. 방에 가서 숙제해. 민준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간 후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남자. 사랑해.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서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15년이야, 수진아. 우리가 함께한 15년이 그렇게 쉬운 거였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럼 뭐야? 그 남자가 그리워? 수진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죠. 그날 밤 저는 다시 거실에서 잤어요. 수진이와 같은 침실에 있는 게 불편했거든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돌았어요.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건가?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15년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수진이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수진이도 별다른 말 없이 준비했고요.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어색함을 감출 수는 없었어요.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가 물어봤습니다. 태연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데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아이들 재워놓고 우리 진솔하게 얘기하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민호 씨한테 연락했어.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끝내자고 했어.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정말? 응. 아이들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 잠깐 안도감이 들었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남자가 뭐라고 해? 처음에는 만나서 직접 얘기하자고 했어.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연락 왔는데 내 마음을 바꿔보겠다고 하더라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남자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원한다면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직장도 옮길 수 있어.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어? 응.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한 번 배신당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숨겨진 메시지. 다음 날 토요일 저는 일찍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준비했어요. 수진이는 아직 잠들지 못한 채 침실에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물어봤습니다. 아빠, 어제 엄마랑 왜 싸웠어? 엄마가 많이 우셨던데. 아빠가 엄마한테 화를 낸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정말로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오후에 아이들이 학원에 간 사이 저는 수진이와 다시 대화를 나눴어요. 그 남자와 언제부터 연락했어? 건물 리모델링이 끝난 후부터.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안부 인사였어. 그런 게 어떻게 이런 관계까지 발전하게 돼?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요즘 우리 사이가 좀 소원했잖아. 당신은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나는 아이들과 집안일에만 매달려 있고. 그게 불륜의 변명이 되는 거야? 변명이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여자로서 봐준다는 기분이 들었어.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을 느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서 설렘을 느꼈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럼 나는? 15년 동안 나는 뭐였어? 당신은 남편이었어.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빠고 남편이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야? 수진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때 수진이 핸드폰에서 카톡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가 재빨리 핸드폰을 집으려고 했지만 저는 더 빨랐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아, 어젯밤에 연락 안 돼서 걱정했어. 남편한테 들킨 거야? 괜찮아? 발신자는 민호였어요. 하트까지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뭐야? 어젯밤에도 이 남자랑 연락했다는 거야? 여보, 그게. 저는 수진이 핸드폰을 더 자세히 봤어요. 카톡 대화방을 열어보니 정말 상상도 못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너무 보고 싶어.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힘들 것 같아. 제주도에서의 그 밤이 자꾸 생각나. 너도 그렇지? 응. 나도 계속 생각나고 있어.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수진이에게 던져줬습니다. 언제까지 이 남자와 연락할 거야? 여보, 나도 끊어야 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뭐? 사랑하니까 못 끊겠다는 거야? 수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더 화나게 했습니다. 좋아. 그럼 선택해. 나와 아이들 아니면 그 남자. 둘 다 가질 수는 없어.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아니야. 이제 선택해야 할 때야.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거든. 그때 다시 수진이 핸드폰에서 카톡 소리가 났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확인했습니다. 수진아, 남편이 많이 화났구나. 미안해. 내가 너를 힘들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하지만 널 포기할 수는 없어. 사랑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남자한테 전화해봐. 뭐? 전화해봐. 지금 당장. 나도 이 남자와 직접 얘기하고 싶어. 여보,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내 아내를 가로챈 남자와 대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목소리가 들렸어요. 생각보다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야. 지금 내 남편이 옆에 있어.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제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호 씨. 저는 수진이 남편 김태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직접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되세요? 그게 지금 당장은 언제든 괜찮으니까 시간 내주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수진이가 말했어요. 여보, 만나서 뭘 할 거야? 뭘 하긴. 얘기해야지. 내 아내와 어떤 관계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날 밤 박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오후 2시에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불륜 폭로. 일요일 오후 2시 홍대의 한 조용한 카페. 저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아내의 불륜 상대를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2시 정확히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키는 저보다 조금 작고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어요. 이런 사람 때문에 15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다니. 김태연 씨죠? 박민호입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을 저는 받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박민호가 어색하게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와 언제부터 만났어요? 그게 3개월 전쯤부터요. 처음부터 그런 관계였나요? 박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업무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수진이가 결혼한 걸 알면서도 네,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지만 그게 더 화나게 했어요. 그럼 알면서도 유혹한 거네요.
유혹이라기보다는 수진 씨가 많이 외로워 보였어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불륜의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주도 여행도 당신이 제안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진이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건 수진 씨가 스스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내가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더 충격이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박민호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진 씨를 사랑합니다. 그 순간 정말로 그를 때리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요? 남의 아내를, 두 아이의 엄마를 사랑한다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감정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수진이와 결혼할 생각이에요? 박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수진 씨가 원한다면. 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혹시 민호 씨 만났어? 응, 지금 만나서 얘기하고 있어. 제발. 싸우지는 마.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걱정 마. 조용히 얘기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박민호를 다시 봤어요. 수진이가 걱정하네요. 당신 때문에. 죄송합니다. 사과는 그만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해보세요. 박민호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어요. 수진 씨에게 이혼하고 저와 함께 살자고 할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수진 씨가 원한다면 함께 키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 아이들을 다른 남자가 키운다고요? 당신 결혼한 적 있어요? 아닙니다. 수진 씨가 처음입니다. 그럼 결혼이 뭔지, 가정이 뭔지 모르는군요. 그렇다면 가르쳐 주세요. 수진 씨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을요. 정말 당당했어요. 이 사람은 죄책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네, 확신합니다. 15년 결혼 생활보다 3개월 불륜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박민호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사랑에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하죠. 그때 제가 준비해온 것을 꺼냈어요. 수진이와의 결혼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 사진들. 이 사진들 보세요. 15년 동안 쌓아온 우리 가족의 역사입니다. 박민호가 사진들을 보더니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수진 씨는 행복해 보이네요. 그럼 이 행복을 깨트릴 권리가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수진 씨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여요. 정말 답답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말로 수진이와 결혼할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관계를 공개할 건가요? 수진이 직장, 아이들 학교, 양가 부모님께도. 박민호가 처음으로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어요. 그건 차차 생각해 볼 문제죠. 차차요? 불륜은 숨기면서 사랑은 진짜라고요? 그때 제 핸드폰에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여보, 제발 집에 와. 아이들이 걱정하고 있어. 우리 셋이서 얘기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김태연 씨. 뭐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수진 씨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깨져버린 신뢰.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 남자 만났어.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수진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놀란 척하지 마.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 안 했어. 그럼 뭐야? 계속 둘 다 만날 생각이었어? 수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스스로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죠.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 왜 자꾸 싸워? 우리가 뭘 잘못했어?
서연이가 울먹이며 물어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서연아, 아무 잘못 안 했어. 아빠, 엄마가 해결할 문제야. 그럼 이혼하는 거야? 친구 부모님처럼? 민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이 아이들이 벌써 이혼을 걱정하고 있다니. 아니야, 민준아.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정말로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다시 방으로 보낸 후 수진이와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그 남자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여보, 나도 모르겠어. 정말 혼란스러워. 혼란스럽긴 뭐가 혼란스러워? 선택하면 되잖아. 가족이냐, 그 남자냐?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간단해. 당신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당신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외로웠다고? 15년 동안 내가 뭘 했는데? 15년 동안 당신은 회사 일만 생각했어. 집에 와서도 TV 보거나 핸드폰만 봤고, 나랑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눈 적이 언제야? 갑자기 제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수진이가 황당했어요. 그럼 대화가 없다고 불륜을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도 여자야.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나는 15년 동안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 사랑했겠지. 하지만 그건 습관 같은 거였어. 그냥 가족으로서의 사랑이었다고. 습관 같은 사랑이라니.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나를 남자로 보지 않았다는 거야? 처음에는 사랑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냥 아이들 아빠 가장으로만 보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15년 동안 제가 생각했던 사랑과 수진이가 생각했던 사랑이 이렇게 달랐다니.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모르겠어. 아마 둘째 낳고 나서부터였을 거야. 서연이가 태어난 게 8년 전이에요. 그럼 8년 동안 수진이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군요.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말했어. 여행 가자, 둘이서 데이트하자, 대화 좀 하자. 몇 번 말했는데 당신이 바쁘다고 했잖아. 생각해보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땐 정말 회사 일이 바빴고.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노력이 부족했던 거야. 노력이 부족해서 불륜을 해도 된다고. 수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럴 줄 몰랐어.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여자로 봐주는 게 너무 좋았어.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민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김태연 씨, 오늘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수진 씨에게는 아직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수진이도 그 문자를 봤어요. 민호가 뭐라고 해? 당신한테 당분간 연락 안 하겠다고 해. 정말? 수진이 표정이 묘하게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그게 더 화나게 했습니다. 뭐야, 실망스러워? 그 남자가 연락 안 한다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 야? 둘 다 사랑한다는 거야? 수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마 스스로도 모르겠죠.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수진이와 같은 침실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동안에 행복했던 기억들, 아이들 생각,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새벽 3시쯤 수진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잠 못 자? 당연하지. 잠이 와? 수진이가 제 옆에 앉으려고 했지만 저는 자리를 피했어요. 여보,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돌이킬 수 있다면. 이미 늦었어.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 아내의 눈물. 며칠 후 수진이는 정말로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요. 회사까지 그만둘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야.
그래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회사로 찾아올 수도 있고.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박민호가 포기할 사람 같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도 어려웠고 밤에 같은 침실에서 자는 것도 어색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수진이 눈물이 진짜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후회하는 건 들켰기 때문이야? 아니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서야?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 사람과 만나면서도 계속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어. 당신과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 그럼 왜 계속 만났어? 모르겠어. 그냥 마약 같았어. 그 사람과 있으면 일시적으로 행복했거든. 하지만 집에 오면 죄책감에 시달렸어. 수진이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특히 아이들 보면 정말 죄송스러웠어. 이 아이들의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왜 그때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고민이 있다고 힘들다고. 말하려고 했어.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너무 바빠 보였고 그리고 실망시키기 싫었어. 그때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핑계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정말 그 남자와 완전히 끝낼 수 있어? 응. 이미 끝났어. 번호도 바꿨고 회사도 그만뒀잖아.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박민호가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김태현 씨, 수진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5분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뒤에서 나왔어요. 민호야, 왜 여기까지 와? 수진아, 연락이 안 돼서.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수진이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재빨리 수진이를 뒤로 밀어놓고 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수진 씨 의견을 들어야죠. 정말 저를 만나기 싫다면 직접 말해보세요. 박민호가 수진이를 향해 애절하게 말했어요.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나 정말 힘들어.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설마, 아직도 그 남자에게 마음이 있는 건가요?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끝이야. 수진아, 가줘. 제발 가줘. 더 이상 이러면 안 돼.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박민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정말 이게 끝이야? 응, 끝이야. 박민호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나니 수진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거든요. 정말 끝난 거야? 응. 이제 정말 끝났어.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 하지만 수진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그 남자를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말했어요. 여보, 나 상담받고 싶어. 왜 내가 이런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 응. 부부 상담이나 개인 상담. 뭐든지 받고 싶어.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진심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저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나도. 시간이 좀 필요해. 당장은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 알아.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남편의 선택.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정말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주 2회씩 개인 상담을 받으면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15년 결혼 생활을 그냥 끝낼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시작해 볼 것인가. 어느 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서연이가 말했어요. 아빠, 엄마 요즘 많이 울어. 우리 때문에 그런 거야?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아니야, 서연아. 엄마가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정말? 응, 정말이야. 하지만 정말로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수진이와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상담 어때? 도움이 되고 있어? 응,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조금씩 알겠어. 뭐라고 하던? 나.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관계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꼈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남자가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니까 혹했던 것 같아. 그럴듯한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불륜의 변명이 될 수는 없었죠. 그럼 앞으로는 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해결책을 찾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관계도 더 노력하고 싶어. 우리 관계? 응.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부부 관계도 계속 노력해야 유지되는 거라고. 나는 그동안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그동안 너무 안일했었거든요. 나도. 미안해. 그동안 당신한테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아.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때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정말 열심히 노력할게.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아이들 생각도 들었고 15년이라는 시간도 아까웠거든요. 시간이 필요해. 하루아침에 믿을 수는 없어. 알아. 천천히 해도 돼. 나는 기다릴게. 며칠 후 저는 혼자 결정을 내렸어요. 부부 상담을 받아보기로 한 거예요. 수진이 혼자만 노력해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부부 상담에서 상담사가 물어봤어요. 지금 가장 힘든 점이 뭔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거요. 언제 또 다른 남자를 만날지.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제가 알았던 아내가 진짜가 아니었다는 충격이 커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신뢰 회복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둘 다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요. 몇 번의 상담을 받으면서 저희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대화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서로에 대해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됐어요. 특히 수진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제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깨달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외로웠다는 걸 몰랐어. 나도 당신한테 제대로 표현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말하자. 응. 그러자.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수진이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저도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가끔 박민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 남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직도 수진이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아이들을 봅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을 다잡게 돼요. 우리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15년이라는 시간, 두 아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수진이는 지금도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고 수진이도 죄책감에 힘들어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화나면 화났다고 표현해요. 그게 더 건강한 관계라는 걸 배웠거든요. 박민호는 어떻게 됐냐고요?
몇 달 전에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 사진을 못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수진이의 불륜이 계속됐을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끝났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사진 덕분에 우리가 문제를 직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솔직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도요. 결혼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더라고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때로는 다시 시작할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